7월 4급 이제 듣기 적중 특강 찍을 때 이거 얘기를 했었었는데 약간 소름 돋았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독해 1부분 정답으로 나온 거죠. 저희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학생분들이 지난달부터 공부를 하셨던 분들도 이번 시험을 보시고 이번 달부터 공부하신 분들도 오늘 시험을 보신 분들이 또 간간히 계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준비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던 분들도 있었을 텐데 저는 오늘 나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유가 일단 이제 듣기 난이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지난 시험, 6월 시험보다는 약간 듣기 난이도가 좀 낮아졌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듣기는 지난달에 워낙 어려웠어요. 맞아요. 그죠? 지난달에 워낙 어려웠어가지고 그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괜찮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특히 1부분에서 이제 게임을 하는 것이 이제 많은 단점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럼 좀 나쁜 느낌으로 흘러가야 정답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했었냐면 게임을 하는 건是一种学习方式 공부 방식이다. 그래서 일종의 공부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정답이 X로 나왔었던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좀 오했어요. HSK 웬일? 원래 안 이러는데 원래는 게임하지 마 이렇게 하는데 웬일로 이것도 하나의 학습 방식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게 첫 번째 문제였죠? 네, 그렇죠. 그래서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시작이 좋았어요. 네, 그 다음에 핸드폰 번호를 바꿀 때 우리가换手机号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자주 핸드폰 번호를 바꾼다 라는 그런 표현에서 이제 OX를 논하는 문제에 이런 말이 나왔었어요. 他没换过 그는 바꾼 적이 없다. 手机号 핸드폰 번호를 바꾼 적이 없다. 그런 게 나왔었기 때문에 또 X 또 이제 정답으로 나왔었고요. 저 여기서 기억나요. 이 아빠가 이 번호에 대해서 되게 이제 뭐를 좀 가지고 있다고 감정을 좀 가지고 있다고 왜 그 내 자리가 아빠 생일이라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바꾼 적이 없다. 그래서 뭐 확실하죠 이렇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분들이 또 되게 어려워하는 단어가 허가하다, 허락하다라는 표현의允许라는 단어가 있는데 윤허하노라. 네, 윤허, 허락 이런 것들 있죠. 근데 不允许 허락하지 않는다, 停车 주차를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제 질문이 나왔는데요. 거기서는 뭐라고 친절하게 또 얘기했냐면 可以免费停车 무료로 停车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허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X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기억이 나는 게 맨 처음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거기 주차하면 안 된다고 적혀 있길래 안 되나?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야 너 그거 영수증 같은 거 그거 잘 챙겨 하는 순간 왜 잘 챙기라 그러겠어요. 맞아, 주차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 건 여러분 어떤 과일이라고는 말하지 않을 거예요. 아시죠? 노란색 과일이잖아요. 노란색 많다. 그 과일이 어떤 과일이价格不一样 이렇게 나왔거든요. 가격이 다 다르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뭔 소리지 이게? 그랬더니 잘 들어보니까 당신이 보기에는 이 과일들이 다 똑같이 보이겠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얘네들이 다 다른 지역에서 온 거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격도 自然不同 이렇게 나왔거든요. 같을, 동일한 동자 앞에 不同이라고 해서 같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결론은 不一样, 不同 같은 말이었던 거죠. 오였던 거죠. 과일 가격은 다 다르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이거는 제가 일부러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독해 부분 강의를 하면서 엄청 많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适应 하면은 적응하다. 그렇지. 어디에 보통 적응할까 선생님? 아무래도 환경에 적응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생활에 적응하다, 환경에 적응하다 등등 많이 했는데 딱 듣기 1부분 지문에 나온 거예요. 그 适应 환境, 그 어떤 환경에 적응을 하는 데에는 어떤 과정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바로 적응을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보자마자 이거 넘날이 오인 것? 어떻게 바로 적응을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에 적응을 하는 데는 약간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단계들이 필요하다. 저는 듣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했죠. 이런 문제들이 이제 듣기 1부분에서 나왔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래도 좀 난이도를 중으로 잡아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달 너무 어려웠어요. 맞아요. 또 특히 2부분에서는요 약간 이제 거의 대부분이 다 겹치는 표현들이 정답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또 겹치지 않았던 것들, 좀 변형이 됐던 것들 살펴보자면 그러니까 왜 예를 들어서 그런 저 사람의 느낌, 감정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 나오게 되면은 살짝 우리가 좀 이제 키워드가 겹치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 놀라다라는 표현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근데 이제 ABCD 뭐 놀라다, 슬프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남자가 얘기를 합니다. 나 1등했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막 목소리가 엄청 격앙됐어요. 너무 귀여웠어요. 저 빵 터졌잖아요. 내가 1등이라고? 맞아. 그래가지고 이제 놀라다라는 표현이 또 정답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놀란 먹어요, 여러분. 놀라 먹어야지. 그리고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임대하다, 임차하다, 임차하다는 표현에 쭈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건 또 어떤 단어랑 많이 쓰나요? 뭐 쓸까요? 여러분 택시에 보면 추주치셔라고 나오잖아요. 맞아요. 거기에도 있어요. 거기에도 맞아. 있고요. 뭐 여러 그다음에 가지 좀 렌탈? 집 이제 우리가 또 임대할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월세 낼 때도 자기 자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제 집주인이房동이 돈을 더 올리겠다, 내가 돈 더 올리겠다, 그럼 너 계속 살 거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그럴 때房동이 500원 더 내야 된다라고 해도 나 계속 여기서 살래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继续 계속해서 쭉 내가 여기를 임대하겠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어서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나왔나요, 쌤?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졸업하다라는 표현은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삐예. 그래서 이번에는 박사를 졸업했다라는 표현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졸업한 거 기억나요? 저는 이제 너무 까마득해가지고 기억이 안 나. 자, 그다음에 듣기 3부분은 제가 조금 위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듣기 3부분 저희 여러분 저번 달 총평 보셨나요? 저번 달 총경이랑 같은 방식으로 제가 좀 설명을 해볼까 하는데, 저번에는 제가 박서준님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잘생기고 키 크고 막 멋있는 그 배우 얘기를 했었는데, 야 마무리. 이번에는 좀 여자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나냐? A에는 마르다가 나왔어요, 여러분. 마르다. 그러니까 팡의 반대말이 되겠죠? A에는 마르다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B에는 피부가 좋다, 피부하오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C는 수입이 높다. 뭐 수입이라고 하면 수입, 뭐 그다음에 뭐 월급 여러 가지 콩즈아,什么 쇼루야 뭐 이런 거 다 쓸 수 있겠지만 어쨌든 수입이 높다. 그다음에 D는 성격이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왔는데 저는 또 딱 보자마자 나네. 뭐야? 짜증나. 지성. 이렇게 하나 또 기억이 난다고. 어찌됐건 여러분, 저찌됐건 이거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3부분은 아시겠지만 지문 하나를 가지고 이제 두 가지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바로 밑에 보기를 보아하니 A에는 장창 운동, 자주자주 운동한다가 나왔어요. 운동 진짜 좋아해요. 그죠? 또 한면이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B는 이제 시간을 지켜서 잠을 잔다. 시간 지켜서 우리 학생들 모를 수가 없다고. 되게 여러 가지 버전이 있지만. 쌤 그거 되게 많이 강조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시간을 지켜서 쉬자, 잠잔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C는 이거 조금 헷갈렸을 수 있어요. 쌤 그 샤워하다를 뭐라고 하나요? 시자. 근데 이게 분리돼서 나왔어요. 이 사이에 그 차가운 물이 들어가가지고 시렁수이자 이렇게 나왔어요. 하면 찬물로 샤워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거 조금 어려웠겠다 싶긴 했지만 어쨌든 시가 있으니까 닦다, 세척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다. 그 다음에 D는 생뚱맞게 쌀밥 많이 먹으라 그랬어요. 쌀밥. 밥 많이 먹어라. 밥 많이 먹어라. 근데 여러분 저는 딱 보자마자 위에 이제 뭐가 됐던 어떤 한 사람이 뭐 수입이 높네, 예쁘네, 뭐 피부가 좋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걸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그럴 수 있을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 왠지 만약에 말랐다가 정답이었다면 운동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피부가 좋아하면 나 이렇게 말을 좀 시간을 지켜서 일찍 자요. 이런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여러분 이 여자가 나 화장품 광고인 줄 알았잖아요. 갑자기 很多朋友们都羡慕我的皮肤 막 이래요. 갑자기 자기 피부를 되게 羡慕 부러워한다고. 그래서 딱 듣자마자 피부가 좋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들었더니 좀没有什么特别的뭐 그런 거 없대. 배달 비결이 없다. 그런 거 없대. 그러더니 갑자기 그냥 일어나서 물 한 잔 먹고 과일 좀 많이 먹고 이러더니 세 번째로 말했던 게 자기 운동을 많이 한다고 했어요. 운동을 많이 한다 그러면서 되게 귀여운 발음으로 추추한 땀 낸다고. 여러분 추한 아시죠?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피부가 좋다를 고르고 그 다음에 운동을 자주 한다 이렇게 골랐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제가 기억나는 건 이건 그냥 좀 짧게 말려드릴게요. 기억이 나실 거예요 아마. A에는 심정, 기분, 신칭이 나왔고 B에는 건강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C에는 갑자기 흥미, 취미 이런 단어가 나왔고요. D에는 힘이 나왔어요. 힘, 리치가 나왔어요. 제가 뭔가 했는데 나중에 듣자니 여러분 창문이 이제 클수록 사무실이나 집에 창문이 클수록 이 사람의 감정에 영향을 많이 미친대요. 맞아요. 그것이 왜냐면 양광 때문에 태양빛
때문에 태양빛이 사람을 그렇게 약간 감정을 좋게 해주는, 기분을 좋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창 쪽으로 좀 붙어서 뭔가를 하고 하면 사람한테 참 좋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제 우리가 너무나 신진 같은 경우는 너무나 잘 들렸었고요. 그 다음 제시어도 너무 참 그대로 들렸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답 언제 나오지? 하고 잘 기다리다 보면은 그대로 우리 귀 속에 들어오는 그런 정답이었었어요. 때려박는 랩. 때려박는 정답. 오케이, 이렇게 해서 저희가 듣기 부분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독해 일부분은 전체적으로 괜찮았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독해 일부분만 괜찮았고 맞아. 2, 3부분을 같이 얘기해보자면 난이도가 정말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한 중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독해 일부분은 제가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독해 일부분은 이제 빈칸 채우기였잖아요, 여러분. 빈칸 앞뒤만 봐도 늘 그렇듯이 빈칸 앞뒤만 봐도 조금 괜찮았다 싶은데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A가 너 있잖아, 사람들한테 좀 설명해줘. 이 그림이 어떤 뜻인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이제 B 부분에 빈칸이 있었는데 이거는提醒大家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일깨우게 하는 거래요. 在森林禁止用火. 森林하면 여러분 저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森林 하면 숲풀림이 3개가 있어요. 맞아. 누가 봐도 숲풀.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2개가 있어. 찾아보세요. 썬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되게 깊은 숲에서 용火, 불을 쓰는 거는 여러분 전 딱 보자마자 안 되죠. 몰랐어요. 숲에서 불 안 되지. 금지해야지. 금지. 찐질. 그렇죠. 찐질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쉽게 고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뭐 찐질 하면 나중에 찐질 초이했나 흡연 금지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던 여러분 허라는 표현이 있어요. 박스 있잖아요. 그 박스를 넣어서 빈칸에 이허 빈칸 한 박스에 까자. 까자. 그거는 진짜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이건 잘 알아두시면 3-2에서도 잘 써먹을 수 있어요. 포인트는 뭐냐면 명사를 그냥 박스라고 쓸 수도 있지만 양사로 한 박스에 무엇이라고 쓸 수 있다는 게 정말 포인트. 그리고 쇼시라는 키워드 혹시 기억하세요? 낯익다? 익숙하다. 그렇지. 어디에 낯익다를 보통 쓸까요? 뭐 사람한테도 쓰고 그렇죠. 또 데자뷰. 나 이거 봤었는데 나 옛날에 여기 온 적 있었던 건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맞아. 장소에 쓸 수도 있고요. 사람한테 쓸 수도 있고요. 그냥 나 이 책 본 적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데도 써요. 그러니까 나중에 중국 가가지고 누가 우리 되게 슈시하다 그러면서 말 걸면은 도망가요? 근데 이게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빈칸 앞에 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맞냐, 우리 둘 있잖아, 어디서 본 적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얘기하면서 슈시를 집어넣었으면 됐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거는 제가 지난 이제 7월달 시험을 대비해서 7월 4급 이제 듣기 적중 특강 찍을 때 이거 얘기를 했었었는데 약간 소름 돋았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독해 1부분 정답으로 나온 거죠.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숫자만 듣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디테일도 같이 들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최소라는 표현의 至少라든지 他每月的收入 그의 매월의 수입은 至少 최소한 4,000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부사들 중에서 숫자 앞에 쓸 수 있는 것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빈칸이 어떻게 나왔었냐면 3,000块钱, 3,000원 앞에 빈칸이 들어진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이제 숫자 앞에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자면 이제 뭐 최소한이라는 것도 잘 나오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최소한, 至少 3,000块钱 이런 것들이 또 정답으로 나왔었어요. 또 모두 합쳐서 20 그런 것들 나올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독해 1부분은 마무리 지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해 2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정답을 뭐 정확하게 알려드리기보다는 어떤 것들이 어떤 문제가 나왔을지 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맨 첫 번째 문장에 들어갈 수 없는 것들 있죠. 예를 들어서 수어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렇지 않으면否则라든지 이런 것들이 맨 앞에 나갈 수가 없었었고요. 근데 이제 어떤 내용이 나왔었냐면 우리가 또 커피 밤에 먹으려고 하면 망설여지잖아요. 나 잠 못 잘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죠. 카페인 때문에. 그래서 커피나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를 이제 좀 흥분하게 한다. 그렇다 보니 그래서 수어이 나오면서 그래서 이제 가장 좋기로는 밤에 안 먹는 게 가장 좋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잠에 들지 못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문장 잘 넣고 그 다음에 수어이를 넣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포저를 넣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렇죠. 어찌됐건 A, B, C에 지금 포저하고 수어이로 시작을 했으니까 요거 두 개는 첫 문장이 절대로 될 수 없다라고만 먼저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해 3부분으로 제가 바로 넘어갈게요. 독해 3부분은 제가 준비를 좀 해봤는데 일단은 여러분 문장이 길잖아요. 그걸 다 읽으실 필요는 없어요. 늘 얘기하듯이 먼저 질문이 뭔지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보기 보시고 지문 보시면 이번 독해 사실 어려웠어요. 솔직히. 근데 정답을 고르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단어들이 어려웠지만 그래도 정답은 거의 그대로 나온 편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서도 좀 어렵지 않은 문제만 골라 얘기를 하자면 보기에 뭐 수학을 공부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다른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굴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의심을 해라.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여러 개 있었는데 법률에 대해서 좀 알아두면 좋다 이런 말이 한번 나왔었거든요. 자, 근데 내용이 뭐였냐면 모든 사람들은 每个人都应该学法律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法律도 제가 좋아하죠. 법률 배워야 된다. 엄청 중요해. 그리고 또 제가 많이 강조했던 按照法律 법률에 따라서 按照规定 뭐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왔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법률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걸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한다. 뭐 그대로 정답 나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생각해보시면 법률 몰라도 돼! 뭐 이렇게는 안 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 더 기억이 나는 게 이제 나랑 친구랑 여행 가려고 다 해놨는데 비행기표도 해놨고 다 해놨는데 못 가게 됐대요. 그 이유로 적절한 것은 했는데 여러분 办签证 뭡니까? 비자를 발급받는 거죠. 근데 그거를 못했다. 근데 안 어렵게 나왔어요. 바로 没办签证没办下来 뭐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비자를 받지 못했다. 요거 골라주시는 거는 어렵지 않아서 첫 번째 줄에 바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치엔정 같은 경우는 한번 외우는 게 어렵기는 하지만 맞아. 듣기, 독해, 쓰기 어디에든 또 다 잘 나오기 맞아. 때문에 맞아. 치엔정은 꼭 시험장 가시기 전에 알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자라는 뜻. 좋아요. 이거 한자 어렵지만 여러분 써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쓰기 일부분 같은 경우는 약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다 옛날에 본 거 같은데 진짜. 약간 이런 느낌. 소름, 핵소름. 왜냐면 이런 문제들이 그동안 되게 많이 주제가 되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바자문 써가지고 어디다가 무엇을 걸다라고 얘기를 할 때 바 A, 과在 B 이거 되게 많이 쓰잖아요. 바 A.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에다 징을 붙여가지고 징 붙이고 바 다음에 3을 넣고 이번에는 이제 挂在 다음에 장소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挂在 桌子旁边 책상 옆에다가 이제 걸어라 이런 표현도 나오게 되었었고요. 책상 많아요? 사실 그래서 거울로 바꿨어. 나왔다. 거울로 나왔다. 귀여워. 또 해줘. 또 뭐가 있었냐면 우리 항상 또 이제 빈칸 채놓기 할 때 많이 나오는 거 양사 문제들 중에서 원장을 세는 양사로 PM이 있잖아요. 그래서 这篇文章 하면 이 글이라는 건데 이 글의 작가는 누구니? 하고 물어보는 거. 우리가 이제 보통 너는 누구니? 라고 할 때 你是谁? 이렇게 넣는데 니 대신에 이 글의 작가 이거 잘 넣어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뭐 살짝 바꾸면 이렇게 또 문제는 살짝 바뀌어 나오니까요. 这篇小说的로 바뀔 수도 있어요. 이 소설의 저자나 뭐 저자나 작가. 그렇죠. 저자나 작가. 뭐作家나 아니면 作者 같은 거. 그렇게 하시면 것들.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거 귀여워서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쭈 하면 보통 우리 쭈니 생일快乐 이럴 때 많이 쓰는데요. 보통 문장 맨 앞에 많이 쓰입니다. 그죠? 내가 너를 축원한다. 굳이 이럴 필요는 없으니까 축원에 희망에 기원에 쭈를 맨 앞에다 써서 좋은 꿈꿔. 원래 꿈꾸다가 쭈엉멍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잘 넣었으면. 좋은 꿈 쭈니야 멍을 이렇게 했으면 그러니까 잘 자. 내 꿈은 아니야. 좋은 꿈 꿔. 그런 것들. 네, 이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끔은 우리가 이제 항상 명사가 아니라 명사가 아닌 것이 주어에 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차를 마시는 건 몸에 좋다 이런 거 할 때도 喝茶对身体很好 이렇게 술목 구조가 또 주어가 될 수 있듯이 그쵸? 이번에는 그쵸, 어떤 문제가 나죠? 이번에는 그리고 저는 이거 보면서 핵소름. 진짜 조금씩 막 바꿔가지고 되게 많이 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신체를 계속 단련하고 운동을 하는 것은 몸에 좋은 영향을 준다. 좋은 점이 있다. 이거 여러분 진짜 토시 하나하나만 바꿨으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뭐 운동을 또 한 렌으로 바꾸고 하면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되게 소름 돋았었던 게 저번에는 이게 나왔거든요. 지난 학기에 시간표가 너무 꽉 차 있다. 충만하다 그 느낌에 꽉 차 있다. 나 너무 빡시다. 이게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되게 널널하다로 나왔어요. 그렇다 보면은
이번 학기에 그 수업이 예전보다 비교문 잘 쓰시고 A가 B보다 뭐뭐하다. 뒤에 뭐뭐하다는 뭐 여러분 좀 넓게 생각을 하시고요. 빡세다 이럴 수 있는 빡세다 하지 말죠. 널널하다. 꽉 차다 혹은 널널하다 이렇게 좀 두 가지 버전으로 생각을 해놔 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원래 비교문 같은 경우는 A, B, B 수러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수업이 이전보다 널널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이 정도로 보고 이제 마지막 쓰기 이 부분에는 어떤 키워드가 나왔는지 정도까지만 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원래 이제 편지 같은 거 붙일 때, 소포 같은 거 붙일 때 지라는 표현을 써주죠. 지가 나와서 그 편지를 붙이는 그림 이번에도 그대로 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 항상 하는 말 傷心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맨날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傷心, 슬퍼하다, 상심하다 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친구를 위로해주는 그림과 함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우리가 배가 아플 수 있잖아요. 소파에 앉아서 어떤 여자가 배를 이렇게 움켜쥐는 그림이 나왔고요. 제시어로는 뚜즈, 배라는 그런 제시어가 나왔습니다. 저야말로 소름. 근데 소름이 좀 멋있게 돋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거 기원 특강에서 했거든요. 막 어저께. 아니야. 근데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제 동생이 옛날에 저한테 중국어를 막 배웠을 때 제 동생이 저한테 언니 뚜즈 한다, 뚜즈 땄다 이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언니 배 왜 이렇게 크냐고? 그 얘기해주면서 뚜즈 왠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뚜즈가 나왔어요. 와우. 근데 다른 쓰지 마세요. 아프다로 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기억이 나는 건 여기 열쇠 나왔어요. 열쇠. 장문에서 참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열쇠는 그래서 동사랑 같이 기억하실 때 뭐 쥐거나 아니면 챙겨요, 휴대해요, 따위 같은 거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이거 보면서 어떡하지? 이거 되게 어려워. 이건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요. 쥐라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쥐. 그리고 사진은 휴대폰을 들고 이렇게 저기 셀카 같은 거를 찍거나 하늘에 찍거나 하는 그런 모션이 나왔죠. 사진 찍는 그림이 나왔어요. 쥐. 요거 나왔으니까 꼭 살펴보시고요. 한자는 여러분 그 동사 중에 왜 쥐, 빤, 쥐,싱 제가 맨날 하는 거 있죠. 그거 할 때 그 쥐잖아요. 그죠? 그거 한번 사전 찾아보세요. 제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도 수업 시간에 저희가 좋은 답안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오늘 되게 열심히 했다. 네, 그래서 우리 학생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시험을 잘 보셨는지 저희 참 궁금하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니까 이제 저희 이제 총평을 들어주시는 건데, 다들 좀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은 이제 시험이 토요일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일요일날은 편하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 祝你做个好梦. 네, 그렇습니다. 쌤도 한번 해줄게요. 뭐가요? 좋은 거. 아니, 나는 못하겠다. 이래놓고 나한테 할 거야. 자, 여러분 근데 있잖아요. 쓰기 이 부분이 조금 어렵기는 했는데 나머지는 그래도 기출문제가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네. 저희가 느끼기로. 기출문제 위주로 잘 공부하시면 좋은 성적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스터디 할 때마다 기출문제 그렇게 많이 한다? 그러니까요. 스터디 빠지지 마세요. 맞아요, 빠지지 마세요. 열심히 공부합시다. 다음 달에도 우리 총평으로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다음 달에 또 봐요. 안녕. 우리 인사 뭐였었지? 빠이빠이. 再见.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